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곡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학습 효과를 누렸으면 해서 제가 마곡지구를 한번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마곡지구에서 2013년 한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해오면서 마곡지구가 펜스가 쳐져 있고 맨 땅일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을 여러분 서슴없이 말씀드림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 분양할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곡지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2월달이었는데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마곡역 뒤편을 가게 됐어요. 준공이 막 떨어진 건물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이 피켓을 두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공이 떨어져다 보니 상가가 아직 임대도 차지 않고 썰렁한 그 현장 앞에 분양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양사무실 앞에서 그분이 시위를 하고 있었죠. 제가 애서롭지 않아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1층 상가를 분양받으셨던 분인데 수분양자시죠. 그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 측에. 그런데 당연히 해지 불가죠. 이미 계약금은 넘어갔고 중도금 대출도 됐으며 잔금을 치러야 하는 그런 마당에 해지라니요. 그거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지를 요구하는 분이 거기에 서 계시면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이제 마곡지구의 한 단면인데요. 물론 이런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참 초창기에 마곡지구를 통해서 특히 상가를 통해서 전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남겼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께서는 마곡하면은 참 많은 돈을 일단은 벌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아파트, 그거는 맞습니다. 아파트는 초창기에 1200만원, 1500만 평당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은 거래가액이 3,500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평 아파트는 5억 초반대 분양했던 게 거래가가 지금 15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상가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좋고 손해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 참 많은 가운데서도 똘똘한 상가를 했던 분들은 수억의 그 피해 형성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상가가 그렇게 성공을 했고 어떤 곳은 그렇게 예를 먹이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차분히 제가 마곡지구의 지구를 정말 통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나를 지금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물론 여러분께서 많이 알겠지만 마곡지구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곡지구는 110만 평 안에 서울시 특별시 안에 마지막 노른자의 택지지구, 도시개발지구였죠.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3개의 노선이 지나가죠. 5호선, 황금노선인 9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마곡지구 안에 전철역만에서 6개가 지나가는 그런 아주 노른자의 땅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그 동북아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일일 생활권 안에 저희 그 R&D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계획을 하고 공항이 가까운 마곡지구를 택하여서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이게 발표가 언제 났었냐면은 2006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고 개발 계획을 신문지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곡지구를 기다려왔고 제가 기다려왔던 그때 2014년도부터 상가 분양이 시작했고요. 2013년 9월 달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도 보지 않았죠. 특히 이 주변에 있는 강서구, 양천구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목동에 사신 분들하고 강남에서 많이 오셔서 초기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조차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선두 기업인 LG 사이언스 이 파크가 크게 12개 계열회사 모든 R&D 센터가 이쪽으로 다 오고, 그 다음에 이하여대 병원이 오고, 코롱이 오고, 이렇게 선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허벌판에 과연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할 때는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공공 위주로 해서 공공임대, 장기전세 그게 한 50%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주공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다 보니 엠벨리라는 이름으로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전체 한 50%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후분양이었어요. 후분양이어서 구경하는 집, 그러니까 샘플하우스를 꾸며놓고 이제 9월 달에 분양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이 왔었는데, 2013년도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저점이다 보니까 주변의 수면상 파크도 그 수년 전에 한 1,700만 원대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 마곡지구는 25평이 1,500만 원대, 그 다음에 32평이 1,200만 원대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양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데도 많은 사람이 분양을 하지 않고 청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임대가 껴있어서 되게 인식이 또한 안 좋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주공에서 하다 보니까 구조도 안 이쁘고 인테리어도 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들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달이 됐습니다. 미분양이 났죠. 미분양이 났고, 심지어는 미분양과 더불어서 마이너스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25평 아파트가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청약을 받고 분양을 계약을 하신 분들도 그냥 손해보고 이렇게 마이너스 피해도 보고 던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에서도, 주변의 부동산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별 적이 없었다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제가 지켜볼 때는 그야말로 돈이 굴러갔었고 분명히 피가 붙고 오를 거라고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요, 초창기에 이제 그 기업들이 공사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오피스텔 먼저 분양을 했습니다. 이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이 땅을 일단은 분양시키고 나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SH에서 홍보관이 있었어요. 마곡지구 안에 땅을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관이 있었는데, 그때도 땅 입찰도 거의 안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땅도 엄청나게 싸게 지금 사업 시행자들이 많이 부담 받아갖고,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 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막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오피스텔만 쫙 그 용지에 분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도 그랬었고요. 너무나 많이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을 짓는다, 본국 과잉이다, 이런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이 택지지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업용지가 들어가고 주거용지가 들어가고 상업용지가 들어가고 오피스텔 용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용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하에서 하는 건데, 그 여론이나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되는 12블럭하고 13블럭을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 용지에 오피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한 2만 세대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12,000에서 13,000세대밖에 오피스텔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초창기에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피가 나왔고 손해보고 팔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저거는 시간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 던져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오피스텔도 참 할 얘기가 많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고, 상가에 대해서 참 할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부동산별로 상가는 어떤 게 똘똘한 상가고 어떤 건 해서는 안 되는 상가인지, 오피스텔은 장단점, 오피스텔은 어디는 오를 것이고 어디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3기 신도시랑 택지지구 이런 게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곡지구를 통해서 이 경험 삼아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 현장에서 봤던 생생한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